있죠? 그리고 뛰어들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청문회에서 물어봤어요. 예. 파파이스 방송을 보고, 그리고 김보익 기자도 기사를 썼고, 작년 한 해 그 가장 조회수가 많은 12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보익 기자가 쓴 기사가.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물건이 뭔지까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었고, 하여튼 뭔가 꺼내왔다. 그 후에 물에 빠졌던 두 사람을 이 1, 2, 3정의 고무 단정이 와갖고 구하는데, 그때 그 해경이 입혔던 그 구명조끼를 올라오기도 전에 조타수를 끄집어내기도 전에 고무단정으로 올리기도 전에 벗겨버립니다. 물에 아직 있는 사람이 고무인조끼를 벗긴다고. 네, 벗겨요. 여기 중간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 올라온 뒤에 그러다 보니까 옷을 안 입고 있고요. 그 아까 노란 팬더 있지 않습니까? 버퍼 역할을 하는 노란 팬더를 가져가요. 그걸 결국 수거해 가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청문회에서도 이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팬더 얘기도 묻고. 근데 이제 첫 질문부터 한번 저번 시간에 잠시 보여줬는데 한번 보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억이 안 예, 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조준기와 함께 바다로 떨어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그때 같이 옮겨 털지 않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123명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맞어요? 아니 솔직히 여보세요.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억울합니다. 억울해 진짜. 이렇게 거짓말쟁이 사는 인간들 같이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거짓말한 이유는 당연하죠.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이제 그 거짓말의 증거를 제시했죠. 저번 시간에. 조류에서 이 배가 떠내려간다면 이 큰 배가 물에 의해서 떠내려갈 정도인데 자기들이 남긴 팬더를 보면 얘는 왜 안 떠내려가냐고. 얘는 이 큰 배가 떠내려가는데 얘는 왜 안 떠내려가. 예. 그리고 1분인가 후에도 그 후에도 여기까지 1, 2, 3정이 뒤로 온 뒤에도 계속 떠 있습니다. 여간에. 조류 떠밀릴 상황이면 더군다나 조를 묶어야 되는데 묶여있던 줄을 거꾸로 풀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전체가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뗏목입니까? 응? 그냥 키고 앞으로 오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고 난 해 6월 달에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김경일 청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류에 떠밀렸다. 그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니까. 일단 구조해야 될 사람을 놔두고 뒤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조류에 떠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1, 2, 3정에 모두가 성장한 걸로 알았다. 처음에는 다 구한 줄 알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을 바꿉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조타시에 올라가 보라고 지시를 했다. 왜냐면 명백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조리에 컨테이너가 밀려와서 그거를 보고 위험할까 싶어서 배를 뒤로 뺐다. 컨테이너가 조류에 두둥실 떠올리면서 1, 2, 3정으로 오니까 스크루가 고장날까봐 뒤로 엔진 걸고 뒤로 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이미 7월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배가 떠밀린 게 아니라 자기가 뺐다고 얘기했어요, 벌써. 네, 그래서 벌써 했어요. 7월달에. 그러니까 자기 이 청문회 진술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얘기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류에 컨테이너가 떠밀렸다면 떠밀리는 컨테이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팬더도 안 밀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보십시오. 다시. 방금 줄을 풀었죠. 이렇게. 이건 그리고 컨테이너가 없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 수신호하고요. 박 경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해경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남겨진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증거가 딱 나오는데요. 컨테이너 보이세요? 1, 2, 3장 왼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컨테이너 전혀 없어요. 그 제가 뒷 영상까지 해서 클로즈업으로 다 찾아봤는데 이 컨테이너들은 후에 몇십 분 후에 그때 한꺼번에 왕창 넘어지고 여기 컨테이너 하나도 1, 2, 3정을 향해서 조류에 떠밀려서 1, 2, 3정을 위협하면서 온 컨테이너 100%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타수도 저쪽을 보고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이게 또 이상한 일이죠. 아니 자기를 구조할 배가 돌아가는데 일반 승객이 기겁을 해야지 가만히 있잖아요. 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이거지. 이 상황이 뭐였길래 뭘 가져왔길래 분명히 검찰도 안단 말이야. 바보가 아니잖아. 왜 다 넘어갔냐 이거지. 그럼 핵심은 가져온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조타시에서 나온 검은 철에 쌓였던 물건. 큰 물건들. 그게 뭐길래 이게 다 숨겨지냐 이거지. 아까 동영상 부분 중에 이제 1, 2, 3정이 물러난 이후의 모습인데요. 허리를 굽혀서 그 현등이라고 하는 연두색 물건 옆으로 굽혀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이. 예, 제가 굽힌 적이 있습니다. 그 그때-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굽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기 박한결 항의사 구조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놉니다. 그냥 멍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 123정 바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멍하고 있으니까 제가 엎져서 다리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들어서 발판 위에다 올려준 겁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게. 123정이 도착했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위잉 브릿지에 있던 구조물 위에다가 예. 박한결의 다리를 올려놓으셨다. 예, 처음에 차례 자세로 있었고. 사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사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한 거냐면 조사위원이 질문한 건 1, 2, 3장이 멀어졌을 때 상황을 물어본 그렇죠. 거예요. 물어봤을 때 무릎 너 굽히고 뭘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박한결하고 둘이서 뭐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두 번째 배가 왔을 때 박한결을 무릎을 여기 올려서 배로 넘어가기 쉽도록 해줬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요걸 물어봤는데 이때 뭐 했니? 그랬더니 아니 일로 넘어가도록 쉽게 도와준 거예요. 네. 두 번째를 답한 거죠. 요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답을 안 한 거죠.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회 다시 질문했어야 되죠. 그거는 배를 옮겨 탈 때고 그 전에 첫 번째 전에. 배가 왔을 때 굽혀서 뭘 했냐고 재차 물었어야 되는데 청문회에서 그걸 못했어요. 아마 청문회가 짧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하간 그래서 이 청문회가 사실은 핵심을 짚었는데 거기서 더 파고들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모자 쓰고 있잖아요. 뭐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모자를 들고 있었다는데 이때 보면 모자를 쓴 채 손에 든 이 검은 물체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질문도 뭐냐면은 없었지만 또 질문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검은 물체. 그건 자기 모자였다는 말도 해요. 네. 청문회에서. 네. 근데 이제 김 감독 얘기는 모자 쓴 채 검은 물체 들고 있었다 이거지. 모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꿇어 앉으셨을 때에도 예. 저 문제의 조타실에서 내려온 물건 봉투와 구명조끼를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하실 때 구명조끼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주워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바다로 그때- 뛰어내리려고 할 때. 예, 구명조끼는 보셨습니다. 그러면 검은 물체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도 왜 그 동영상이 유포가 되고 그런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유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촬영되어서 나와 공개되어 있던 영상들에서 찾아낸 것이죠. 유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본론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로 이렇게 해경과 관련이 되신 높으신 분들을 많이 뵙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일 오전 10시 15분까지 예은이와 통화와 문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마지막으로 예은이한테 연락이 온 내용은 아빠 해경이 왔대. 빨리 구조돼서 갈게.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런데 이것은 예은이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냥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아이들 모두가 느꼈던 것들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살았구나 집에 갈 수 있구나 안도하던 아이들이 그러한 안도를 한 지 몇 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온 것은 해경의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고 시커먼 바닷물이었습니다. 공포와 안도의 복합적인
그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원망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고, 그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확신, 이 세월호 참사, 특별히 구조를 하지 않은, 그래서 일어난 이 참사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99%의 의심과 확신이 오늘 하루 청문회를 하고 나니까 분명히 그 뒤에 무엇가 있구나 200%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점 오늘 나오신 해경 관련된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안겨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박상욱 씨 이런 얘기 하셨죠.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뻔한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 선언인 줄 알았다. 아무 얘기도 안 나눴다. 뻔한 거짓말.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받고 그나마 반성하는 줄 알았던 김경일 정장, 이 자리에서 여전히 뻔한 거짓말. 그 죗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한 발언, 행동, 집에 가서 당신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약속받았습니까? 협조 안 하면, 위증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왜 이렇게 한결같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해경에서 받는 비밀문건이죠. 의리입니까? 같은 한솥밥 먹은 군인들끼리, 경찰들끼리 의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협조 안 하면 누군가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협조 잘하면 상 준다고 했습니까?